어느 늦은 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었어요. 고즈넉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제 작은 거실에는 그 사람의 온기만이 가득했지요. 처음 그분을 초대한 날이었어요. 3달 동안 제 실비집에 찾아오던 단골 손님 한기태 씨. 기태 씨, 거기 말고 조금만 더 아래쪽. 그래요, 거기에요. 그의 손끝이 제 허리 통증 부위를 지나 위험할 만큼 가까운 곳에 닿았을 때 숨을 삼켰습니다. 얇은 잠옷 위로 전해지는 그의 따뜻한 손길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서 참아온 고통과 외로움을 한순간에 녹여내는 위로였고, 오래 억눌러왔던 여자로서의 욕망이었어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63세 남자,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인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도 확신에 찬 터치로 제 통증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손길은 제 몸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제 통증의 근원을 찾아 풀어주고 있었죠. 마치 이 손이 제 허리 통증을 풀어주는 동시에 자신의 오랜 외로움도 어루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를 일찍 닫고 집에 돌아온 저는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허리 통증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연히 전화가 걸려온 기태 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자 그는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30분 만에 도착한 그는 손에 파스와 따뜻한 찜질팩 그리고 약국에서 산 타이레놀까지 들고 있었어요. 옛날에 아내가 허리를 다쳤을 때 이렇게 해주곤 했어요. 잘 모르지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리는 기색이었을까요? 그 말에서 몇 년간 혼자 살아온 그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 감정이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들이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풀려갔어요. 터치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지만 의외로 강했고 정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줄어들었고 대신 다른 어떤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제 무언가가 그 손끝에서 터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여자로서의 감각일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접촉에 대한 갈망일까요? 58배 나이에 이런 감정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숨소리만이 오가는 그 작은 거실에서 두 중년의 남녀는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제 몸속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연 씨, 괜찮으세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선 무언가가 이 공간에 감돌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 입술이 열렸고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네, 계속해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통증을 위한 마사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오랜 외로움과 상처로 굳어버린 두 영혼이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손길은 점점 더 느려졌고 터치는 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한기태의 그는 제 인생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남자였지만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했고 따뜻했어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알아본 두 사람. 우리의 이야기는 그날 밤 그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 외곽, 낡은 공단 옆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제 실비집 또 한 잔. 세 글자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노란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매일 공단 노동자들의 피로를 달래는 소주와 안주를 팔았어요. 그들의 고단함을 조용히 묻어주는 공간이기도 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가 처음 제 가게에 들어왔죠. 소주 한 병이랑 두부김치 주세요.
무심한 목소리, 피곤한 눈빛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왠지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여기요. 낡은 플라스틱 접시에 두부김치를 담아 내밀었어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는 그를 가끔 힐끔거리며 바라봤죠. 3달 동안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는 단골이 됐어요. 이름은 한기태, 나이는 63, 주변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는 것만 알았죠. 요새 공장은 어때요?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부로 그만뒀습니다. 어머, 소주병을 가져와 따른 뒤 잔을 내밀었어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순간 손끝이 그의 손등에 닿는 걸 느꼈어요. 뭔가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짧은 접촉. 둘은 말없이 하지만 명확히 그 순간을 느꼈죠. 이제 나이가 어디 갑니까? 63이 넘으면 재취업이라는 게. 젊은 애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이 동네에서 구조조정은 일상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장님은 이 가게 운영하신 지 오래됐나 봐요. 4년 정도 됐네요. 처음엔 잠깐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그가 제 손을 흘끔 봤어요. 마디가 굵고 약간 거친 오랫동안 일해온 제 손이었죠. 하지만 손톱은 반듯하게 깎아놓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공장 동료 둘이 들어와 앉았어요. 아, 기태 씨도 여기 계셨네? 동료 중 한 명이 기태 씨를 발견하고 인사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메뉴를 물었고 참이슬과 곱창볶음을 주문받았어요. 그들은 크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기태 씨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갔어요. 야, 저 여자 사장님 이 차도 뛴다더라. 갑자기 들려온 소곤거림에 귀가 쫑긋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김 반장이라는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몰라? 늦게까지 손님들 남겨놓고 뒤쪽으로 조용히 남자랑 같이 들어가더라고. 알지? 그런 거? 주방에서 요리를 하느라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한 척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소문이 또 퍼지고 있었네요. 그런 헛소문 좀 퍼뜨리지 마요. 기태 씨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헛소문 아니야. 여기 공단 사람들은 다 아는 거라고. 돈만 있으면 이 차도 나간다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들 많아. 가슴이 아팠어요. 4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소문이 계속 따라다니는지. 시간이 흘러가게 손님이 빠져나가고 기태 씨만 남았을 때였어요. 오늘은 일찍 닫나 보네요. 그가 물었어요. 요즘은 장사가 안 돼서요. 불경기라 그런지 코로나 이후부터 쭉 안 되네요.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말에 손을 멈췄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요. 혹시 밤에 다른 일도 하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죠.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쪽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내서. 이제 그만 가세요. 문 닫을 시간이에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뒤돌아 설거지를 시작했고 등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태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실비집을 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쉽니다라는 메모를 붙였죠. 사실은 그 질문으로 인한 상처가 더 컸지만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열흘째 되는 날 허리 통증이 좀 나아져 다시 가게 문을 열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기태 씨가 서 있었어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미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옆 가게 사장님한테 주소를 좀 알아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해서 가게 문이 계속 닫혀 있어서 걱정됐습니다.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렇게 기태 씨는 제 집에 처음 발을 들였어요.
방 2개뿐인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돈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고 소파 옆에는 허리 보조기가 놓여 있었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오래된 병이에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도 못 열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열지 못하셨군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아니에요. 사실 그날 기태 씨 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건 병 때문이지만 다시 가게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한동안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다시 입을 열었죠. 그날 제가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여기서 4년 넘게 장사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그런 눈으로 봐요. 낮에는 실비집하고 밤에는 2차 나가는 여자. 처음엔 화내고 설명하려고도 했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혼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빚에 시달릴 때였어요. 실비집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고요.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밤에 자기 친구들 모임에 와서 안주도 만들어주고 서빙 좀 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 학비가 밀려서 몇 번 갔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이제는 그런 일 안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여자로 불리는 거죠. 그럼 실비집은요? 그냥 닫을 생각이세요? 계속해야죠. 대출 받아서 차린 가게인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아요. 몸만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전 쓸쓸하게 웃었어요. 혹시 저 약은 다 뭐예요? 전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후유증이에요. 척추가 안 좋아요. 가끔 심하게 아프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있고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냥 혼자 조용히 살려고요. 말끝을 흐렸어요. 제 눈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을까요? 실례지만 혹시 다음에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진료받으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기태 씨.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려는 거예요? 그 질문에 기태 씨도 명확한 답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서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죠. 내일 병원 가는 날인데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네, 꼭 올게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에 맞춰 기태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벌써 오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가벼운 화장을 하고 물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과일 바구니를 건네서 놀랐어요.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생과일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 망설이다가 바구니를 받았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졌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네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죠. 기태 씨는 혼자 사세요? 침묵을 깨고 물었어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떠났어요. 그 후로 쭉 혼자예요. 자녀분은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미연 씨는 자녀분 계신다고 하셨죠? 네, 딸이 하나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요. 요즘은 별로 연락하지 않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잠시 침묵했어요. 말하기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남자친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가 그런 일 했다는 소문도 들었나 봐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딸 이야기를 하는데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조금씩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술만 마시면 벨트를 풀고 몇 시간 동안 때렸어요. 10년 넘게 참았어요. 딸아이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 주셨고 상담사분이 이혼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겨우 빠져나왔죠.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딸이라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딸 하나만 보고 살았거든요. 어려운 겪으면서도 대학까지 보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진찰받는 동안 기태 씨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의사는 척추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어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죠.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전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병원을 나오면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수술할 형편이 안 되네요. 좀 더 약으로 버텨봐야겠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밥 한 끼 해드릴까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김치찌개는 자신 있어요. 그의 뜬금없는 제안에 전 잠시 놀랐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이요? 나이 드신 남자분이 요리를 하신다고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배운 거예요. 누구든 배우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대신 제가 반찬 좀 준비할게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물건을 고르는 눈이 까다로웠는지 기태 씨가 웃음을 지었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내가 생각나서요. 미연 씨처럼 꼼꼼하게 장을 봤었거든요. 잠시 멈춰서 그를 바라봤어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아내분을. 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저도 비슷해요. 딸한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매일 밤 찾아와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묘한 유대감이 흘렀죠. 집에 돌아와 기태 씨는 말한 대로 김치찌개를 끓였고 저는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배우셨어요? 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 감탄했어요. 요리 유튜브요. 요즘은 유튜브에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기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김치찌개는 이렇게 맛있게 못 끓여요. 그는 제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삶의 소소한 부분부터 각자의 꿈, 후회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기태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계속 다른 공장 일을 찾으실 건가요? 몸이 따라주는 한 일은 해야죠. 다른 기술도 없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은퇴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이제 쉬어야 할 나이 아닌가요? 계획이라 특별히 없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다가 더 이상 못하면 그땐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저도 비슷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앞날을 계획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둘은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됐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창밖은 어두워졌죠. 이제 가봐야겠네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태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어요.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산책 어떠세요? 허리에는 걷는 게 좋다고 하던데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공원에서 만날까요? 다음 날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만났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전날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미연 씨, 허리는 좀 어떠세요? 오늘은 덜 아프신가요? 네. 어제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기태 씨 덕분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앉아 계시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주위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기태 씨, 혹시 오해받은 적 있으세요? 정말 억울하게. 기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회사에서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던 일에서 큰 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저를 의심했죠. 결국 진짜 실수한 사람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때까지 받은 시선들이 참 힘들었어요. 오해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번 생기면 지우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미연 씨 마음이 더 이해가 됐어요. 그날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기태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됐으니까요. 미연 씨, 기태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놀라서 서둘러 벤치에서 일어났죠. 비가 오네요. 빨리 들어가야겠어요. 미연 씨 집이 가까우니 일단 그쪽으로 가요. 기태 씨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비는 점점 굵어졌고 우리는 웃으며 뛰었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나왔네요. 날씨 예보도 안 받고. 기태 씨가 머리카락에서 물을 털며 말했어요. 예상 못했어요. 머리부터 말리세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부엌으로 향했고 기태 씨는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액자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저와 딸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의 저와는 다른 아직 상처받기 전의 모습이었죠. 여기요. 말리세요. 기태 씨는 감사하다며 수건으로 머리를 문지르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갑자기 허리를 짚으며 앓는 소리를 냈어요. 괜찮으세요? 아, 좀 아파요. 비 오는 날은 항상 더 심해져요. 어디 좀 누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태 씨는 저를 부축해 소파로 데려갔어요. 전 조심스럽게 소파에 누웠고 기태 씨는 어쩔 줄 몰라 주변을 둘러봤죠. 약은 어디 있어요? 저기 서랍에. 기태 씨는 서랍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네주었어요. 전 기태 씨에게 고맙단 표정으로 약을 삼켰죠. 많이 아프세요? 네. 갑자기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와요. 이럴 때는 조금 누워있으면 괜찮아져요. 기태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죠.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일까요? 혹시 마사지가 도움이 될까요? 아내가 아플 때 자주 해주곤 했거든요. 제가 잠시 눈을 떴어요. 망설임과 동시에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아프면 말씀하세요. 기태 씨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곤 천천히 몸을 돌려 엎드렸죠. 기태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여기가 아픈가요? 네. 조금 오른쪽. 기태 씨의 손이 제 허리를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저도 모르게 가느다란 신음이 간간히 나왔어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소리였지만 점점 편안해지는 듯 했죠. 기태 씨, 거기 말고 조금만 더 아래쪽. 그래요, 거기에요. 그의 손끝이 허리의 통증 부위를 지나 너무도 위험할 만큼 가까운 곳에 닿았을 때 숨이 막혔어요. 얇은 옷 뒤로 전해지는 그의 따뜻한 손길은 오랜만에 찾아온 남자의 체온이자 위로였고 욕망이었죠. 괜찮아요. 계속해요. 기태 씨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거두지 않았죠. 마치 이 손이 제 허리 통증을 풀어주는 동시에 저의 오랜 외로움도 어루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그 손끝에서 터져나가는 걸 느꼈죠.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고통 대신 안도감과 편안함이 가득했죠.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태 씨를 바라봤어요.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네. 고마워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기태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제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을 듯 했죠. 기태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가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기태 씨는 움직임을 멈췄어요.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기태 씨는 제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과 갈망을 보았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우리 둘의 마음이 비오는 오후에 조용히 이어졌어요. 미연 씨, 저희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기태 씨는 천천히 몸을 숙여 입술을 가져왔어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죠.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처럼요.
기태 씨는 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숨결은 거칠어졌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기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제 손길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기태 씨는 제 의도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기태 씨는 저를 안고 침실로 향했어요.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방 안은 어스름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 다가갔죠.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영혼이 이 비 오는 오후에 서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날 밤 기태 씨는 저희 집에서 함께 잠들었어요. 얼마 후 비가 그치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그는 품에 안긴 저를 바라보았어요. 평화로워 보였고 숨소리는 고요했죠. 기태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안도감에 느낀 듯 미소를 지었어요. 기태 씨,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네? 이건 꿈이 아니죠? 기태 씨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꿈이 아니에요. 저 여기 있어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기태 씨는 저를 품에 안은 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 거예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낯선 남자가 제 침대에 있다는 게 어색했지만 동시에 편안했죠.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비 오는 오후, 마사지, 그리고 그 이후 기태 씨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맛있는 아침 식사 냄새가 방 안으로 퍼졌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어요. 벌써 이런 걸 다. 놀라서 말했어요. 아침 식사예요. 미연 씨 깨우려던 참이었어요. 기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색했지만 편안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기태 씨, 생각해봤는데요. 당신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요. 미연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기태 씨는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저는 다시 실비집 문을 열었죠. 저녁이면 기태 씨가 가게에 와서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느 날 저녁 김 반장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가게에 왔어요. 그들은 기태 씨를 보고 놀란 듯 했죠. 기태 씨도 와 있었네요. 김 반장이 말했어요. 오랜만입니다. 기태 씨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 자리 있네? 우리도 여기 앉자. 김 반장이 기태 씨 옆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그들이 자리에 앉자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김 반장과 그의 동료들이 절 보며 희죽거리는 것이 기분 나빴지만 참았어요. 소주 3병하고 오징어 볶음 하나요. 김 반장이 주문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김 반장이 기태 씨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태 씨, 일자리는 구하셨어요? 아직이요. 알아보는 중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기태 씨 나이엔. 근데 왜 또 여기 왔어요? 여기 사장님 때문에? 그냥 술 마시러 왔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내가 다 봤어요. 아까부터 주인 아줌마 쳐다보는 거. 기태 씨 나이에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 사장님 소문 다 아시잖아요. 김 반장, 그런 소문 좀 그만 퍼뜨리세요. 사람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내가 퍼뜨린 게 아니라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기 사장님이 돈 받고. 그만하세요. 기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그러세요? 설마 기태 씨도? 김 반장이 비웃었어요. 기태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가 치밀어 오른 듯 했죠. 사람 인생 망치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김 반장도 일어났어요. 야, 임마. 네가 몇 살이나 처먹었다고 반말이야. 너 취했냐?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어요. 제가 황급히 다가갔죠. 손님들, 진정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당신 때문이잖아. 김 반장이 절 향해 소리쳤어요. 이런 늙은이까지 꼬셔서 뭐 하려고? 기태 씨는 김 반장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어요.
입 조심해. 다른 손님들이 두 사람을 말렸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기태 씨는 김 반장을 놓아주고 돈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미연 씨, 분위기 망쳐서. 기태 씨는 빠르게 가게를 나섰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가게를 계속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엉망이 된 상태라 일찍 문을 닫기로 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 들러보니 기태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기태 씨, 기태 씨가 고개를 들자 제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미연 씨? 가게는요? 일찍 닫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돼서.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그만 화를 참지 못했네요. 나이 먹은 늙은이가 싸움이나 하고. 창피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죠. 기태 씨는 저를 지켜주려 한 거잖아요. 고마워요. 기태 씨는 제 손을 바라봤어요. 제 작은 손이 그의 커다란 손을 감싸고 있었죠. 그의 가슴이 뭉클해진 것 같았어요. 미연 씨, 저는 말이 목에 걸린 듯 했어요. 아마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고 살았던 거겠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말에 기태 씨는 안도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어깨에 팔을 둘렀고 품에 기대왔어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죠. 봄날 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온기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태 씨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알아가면 어떨까요? 네, 그러고 싶어요. 저희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위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느끼고 있었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가실래요? 기태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죠. 길가의 가로등 아래에서 걷는 우리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때로는 그 그림자가 겹쳐지기도 했죠. 집에 도착하자 제가 기태 씨한테 물었어요.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기태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네, 그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으로 향했죠. 차 끓일게요. 미연 씨, 차는 나중에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기태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를 바라봤어요. 제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비쳤죠. 기태 씨, 그가 천천히 저를 끌어안았어요. 제 몸이 그의 품에 딱 맞는 것 같았죠.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기태 씨, 기태 씨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들어 올려 키스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키스. 그의 셔츠를 꽉 움켜쥐었어요. 입술이 떨어질 때 숨이 가빴죠. 방으로 갈까요? 제가 속삭였어요. 기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죠.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제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기태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았죠. 눈이 마주쳤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푸른빛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기태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 곁에 앉았고 저의 얼굴을, 목을 그리고 어깨를 따라 부드럽게 손을 움직였어요. 전 그저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죠. 기태 씨는 자신의 소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이 조금 떨렸죠. 제가 그의 손을 잡아 도와주었어요. 기태 씨의 셔츠를 벗기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죠. 아직도 단단하시네요. 놀란 듯 말했어요. 평생 공사장에서 일했으니까요. 기태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제가 부드럽게 기태 씨의 가슴을 쓰다듬었어요. 제 손길에 그가 전율을 느끼는지 몸이 살짝 떨었어요. 저는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단추가 모두 풀리자 블라우스를 벗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랜 외로움을 달랬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우리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했죠. 창밖에서는 봄밤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방 안에는 우리의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졌어요. 기태 씨가 겨우 얻은 마트에서 알바로 일할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나이 들어 꼬리치는 늙은이라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됐죠. 어느 날 기태 씨의 아들 철민이 찾아왔어요. 기태 씨가 일찍 퇴근해 우리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아버지, 소문이 사실이에요? 지금 어떤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기태 씨는 놀랐어요. 우리는 가깝게 지내고 있었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진 않았거든요. 철민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이제 실비집 여자랑 붙어 다닌다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 아직은. 기태 씨의 말끝이 흐렸어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잠시 부엌에 있을게요. 아니요, 그냥 계세요.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분 다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철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전 망설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기태 씨는 제 손을 살짝 잡아 안심시켰죠. 철민아, 우선 진정하고 앉자.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하자. 전 괜찮습니다. 그냥 할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철민이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5년이 넘었다. 철민아, 그리고 네 엄마도 내가 평생 혼자 살길 바라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이 여자 소문이 안 좋은 여자라면서요? 이웃 어르신한테 다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63세 나이에. 기태 씨의 화가 치밀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죠. 미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문은 그저 헛소문일 뿐이야. 너도 차차 알게 될 거다. 그럴 생각 없어요. 이런 여자가 아버지를 꼬여서 돈을 노리는 건 뻔한데. 철민아, 기태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식으로 미연 씨에 대해 말하지 마. 너 그렇게 교육받은 게 아니잖아.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부자가네. 맞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제발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당신은? 당신의 소문은 이 동네에 다 퍼졌어요. 철민이는 절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만해. 미연 씨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건 네 어머니도 바라지 않을 거야. 기태 씨가 소리쳤어요. 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감히 어머니를 언급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이런 여자와 어울리는 걸 어머니가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철민아, 네 엄마는 항상 내 행복을 바랐어. 그리고 지금 미연 씨는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어. 기태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행복이요? 아버지, 이 여자가 뭘 노리는지도 모르시고. 철민이 비웃었어요.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전 아무것도 누리지 않아요. 그저 기태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을 뿐이에요. 만약 제가 문제라면 제가 물러나겠어요. 미연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해졌어요. 기태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선택하세요. 그 여자예요? 아니면 저예요? 철민이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철민이야. 왜 꼭 선택을 강요하니? 둘 다 내 가족이 될 수 있잖아. 기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불가능합니다. 전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엄마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네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 선택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결국 기태 씨가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끝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철민이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기태 씨의 가슴에도 무언가 닫히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기태 씨, 저 때문에 아들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니까요. 언젠가 철민이도 이해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사랑이 뒤섞인 시간이었죠.
그 후로도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철민에게서 결혼 청첩장이 왔어요. 봉투에는 기태 씨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가세요. 아들 결혼식인데 꼭 가셔야죠. 말했지만 기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연 씨와 함께 갈 수 없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우리는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축복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기태 씨의 가슴이 아팠겠지만 제 손을 잡고 있자니 이것이 자신이 내린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결심했어요.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한 거죠. 기태 씨, 우리 동해안 바닷가 마을로 가요. 제가 젊을 때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거기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아요. 기태 씨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의 퇴직금과 실비집을 처분한 돈을 합쳐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새 출발을 했어요. 강원도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한 날 바다는 유난히 푸르렀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잠시 그 광경을 바라봤죠.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며 내는 소리.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기태 씨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네, 제가 말했죠?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라고. 우리가 구입한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작지만 아담한 2층 집으로 1층은 거실과 부엌, 2층은 침실로 이루어져 있었죠.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새 집이네요. 현관 앞에 서서 기태 씨가 말했어요. 새 출발이에요, 기태 씨. 기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태 씨는 절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을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첫날은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우리는 함께 가구를 배치하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죠. 이사 때 가져온 물건들은 새 집을 금세 채웠어요. 제 요리 도구들, 기태 씨의 물건들, 그리고 둘 다 아끼는 작은 화분들. 짐이 생각보다 많네요. 기태 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평생 모은 거니까요. 우리 둘의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 테이블에서 우리는 첫 식사를 했죠.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게 된 거네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 집의 침실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어요. 열린 창문으로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기태 씨는 절 품에 안았어요. 잠이 안 오네요. 속삭였어요. 너무 설레서 그런가 봐요. 기태 씨가 대답했어요. 기태 씨, 여기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태 씨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물론이죠. 미연 씨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요. 저도 기태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고개를 들어 기태 씨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제 눈은 젖어 있었을 거예요. 기태 씨는 제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처음의 설렘과 긴장은 이제 깊은 애정과 신뢰로 변해 있었죠. 우리의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손길은 서로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강릉 작은 마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집을 꾸미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을 보냈죠. 기태 씨는 집수리 등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주변 이웃들을 도왔고 저는 요리 솜씨로 이웃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기태 씨, 이제 우리도 마을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말했어요. 네. 모두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허리 통증은 때때로 심해졌고 기태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내일 마을 수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혹시 일자리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기태 씨가 말했어요. 기태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가진 돈으로도 한동안은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죠. 사람이 일이 있어야 활력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다행히 기태 씨는 수협 창고 관리 일자리를 구했어요. 저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했죠. 심한 허리 통증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기태 씨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기태 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 허리 운동을 도왔고 주말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건강을 챙겼죠. 기태 씨, 요즘 정말 통증이 줄었어요. 어느 날 제가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기태 씨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기태 씨가 매일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강릉 작은 마을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기태 씨는 수협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저는 요리 솜씨로 마을 행사에 초대받기도 했죠. 어느 날 기태 씨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그의 아들 철민이었어요. 기태 씨는 편지를 들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6개월 동안 아들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편지가 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철민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기태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가 쪽에 장인어른도 안 계셔서 아버지라도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든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철민.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철민과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기태 씨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기태 씨?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철민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축하해요, 기태 씨.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기태 씨는 절 바라봤어요. 제 눈에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걱정이 비쳤을 거예요. 미연 씨, 이건 우리 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철민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을 멈췄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함께 결정할 거예요. 기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아들의 연락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태 씨, 서울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손주도 모시고 철민이와도 화해하셔야죠. 미연 씨는요? 미연 씨 없이 제가 어떻게 가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철민이는 아직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미연 씨 없이는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기태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기태 씨, 손주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철민이가 미연 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관계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요. 철민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저는 기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다음날 기태 씨는 아들 철민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장 가서 손주를 보러 가고 싶다고, 그렇지만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줘서 너무 고맙다고. 기태 씨는 한참을 그렇게 철민이와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멀어졌던 서로의 마음을 풀었어요. 어느덧 바닷가 마을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사계절이 한 번 도는 동안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어요. 봄에는 텃밭에 채소를 심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고, 가을에는 마을 축제에 참여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니 기태 씨가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어요. 생크림 케이크와 작은 촛불도 있었죠. 생일 축하해요. 미연 씨. 기태 씨가 부드럽게 이마에 키스했어요. 아, 오늘이 제 생일이었군요. 나이 들면 생일도 잊어버려요. 그제야 완전히 눈을 떴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기억할게요. 자, 이제 일어나서 아침 먹어요. 제가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기태 씨를 따라 부엌으로 나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과 작은 케이크를 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고마워요, 기태 씨. 자,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촛불을 불었죠. 무슨 소원 빌었어요? 기태 씨가 궁금해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소원이 안 이루어진대요. 전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사를 마친 후 기태 씨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생일 선물이에요. 선물까지요? 기태 씨, 이미 충분한데.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의 목걸이였죠. 어떻게 이런 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협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샀어요. 미연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기태 씨. 목걸이를 꺼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만졌어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기태 씨는 제게 다가와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하얀 진주가 제 목에서 빛났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특별한 생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매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봄바다는 겨울의 차가움을 벗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죠. 기태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기태 씨, 요즘 정말 행복해요. 문득 말했어요. 저도요. 미연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해요. 가끔은 이게 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여기 있고 정말 함께해요. 기태 씨는 제 손을 더 꼭 쥐었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와 우리의 발끝을 적시고 다시 물러갔죠. 그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 평화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기태 씨, 그동안 허리는 많이 좋아졌어요. 문득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수술 안 해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야겠지만 요즘은 정말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기태 씨가 매일 운동시켜준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미연 씨가 아픈 걸 보는 게 저도 아팠거든요. 기태 씨는 기쁜 마음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기태 씨,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일에 빌었던 소원. 기태 씨와 죽을 때까지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기태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미연 씨, 우리 결혼할까요? 결혼이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네.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미연 씨가 괜찮다면. 물론이죠, 기태 씨.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강릉의 작은 성당에서 열렸어요. 마을 주민들과 철민이 가족만 초대하는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죠. 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색 정장을, 기태 씨는 네이비색 수트를 준비했어요. 우리의 나이에 맞는 그러나 결코 형식적이지 않은 진심 어린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마을 전통에 따라 기태 씨는 마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 전날 따로 자는 것이 좋다는 오래된 미신 때문이었죠. 저만 혼자 집에 남았어요. 내일 봬요. 신부님. 떠나기 전 기태 씨가 장난스럽게 인사했어요. 내일 봬요, 신랑님.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기태 씨가 떠난 후 조용한 집에 홀로 남았죠.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름밤의 바다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기태 씨의 아내가 되는구나.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침실로 들어가 준비해둔 결혼식 의상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몸에 대어 보았죠. 58배 나이에 신부가 된다는 것. 한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철민이의 아내 지영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품에는 잠든 아기가 안겨 있었죠. 지영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영이 미소 지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철민 씨가 내일 일 때문에 결혼식에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저랑 민준이가 먼저 와봤어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영이 절 어머니라고 부른 것, 그리고 아이가 절 보고 싶어 했다는 말이 너무 기뻤어요. 어서 들어와요. 밖은 좀 쌀쌀하네요. 다음 날 아침 결혼식을 위해 준비했어요. 마을에서 유일한 미용실에서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고 지영이 제 머리에 작은 화관을 씌워주었어요. 이제 정말 신부 같으세요. 지영 씨, 정말 고마워요. 지영 씨가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하셔서 저도 기뻐요. 지영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을 성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인연을 떠올렸어요. 기태 씨를 처음 만났던 날, 그와 첫 대화를 나눴던 날, 함께 강릉 작은 마을로 이사 왔던 날, 모든 순간이 이 결혼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성당 앞에 도착하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절 반겼어요. 모두 환한 미소로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제가 어머니를 아버지께 데려다 드릴게요. 늦게 결혼식에 도착한 철민이 제 팔을 잡았어요. 감동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철민이가 절 신랑에게 데려다 주겠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우리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고마워요, 철민 씨.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성당 문이 열렸어요. 철민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제단 앞에는 기태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긴장한 듯 서 있다가 절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제단 앞에 도착하자 철민이는 제 손을 기태 씨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다. 철민아. 기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신부님이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기태 씨와 저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나누었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기태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성당 안은 축하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준이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철민과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어요. 결혼식 후 마을 광장에서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마을 주민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풍성한 잔치 상이 차려졌죠. 제 요리 솜씨를 아는 주민들은 오히려 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어요. 미연 씨, 오늘만큼은 쉬세요. 우리가 대접할게요. 피로연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기태 씨와 저는 테이블을 돌며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고 축하의 말을 받았죠. 철민 가족과 함께 사진도 찍었고 마을 어르신들의 축복도 받았어요. 해가 질 무렵 피로연이 끝나고 기태 씨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기태 씨는 갑자기 저를 안아들었어요. 기태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물었어요. 신부를 안고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서양의 전통이라던데? 우리 나이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미연 씨. 기태 씨는 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철민 가족이 준비한 꽃다발과 샴페인이 놓여 있었어요. 와, 철민이가 준비한 것 같네요. 우리는 샴페인을 따라 건배했어요. 창밖으로는 바다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미연 씨.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태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뭐든 좋아요, 기태 씨.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미연 씨. 오늘부터 우리는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부부예요. 남은 인생 당신이랑 같이 걸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기태 씨. 64세 신랑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붉게 물들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오히려 더 실감이 나네요. 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 기태 씨는 제 손을 잡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태 씨, 후회 안 하세요? 문득 물었어요.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를 해요? 오히려 더 일찍 미연 씨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기태 씨는 제 얼굴을 감싸주며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가져가 키스했어요. 긴 키스가 끝나고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섰어요. 사랑해요. 미연 씨. 저도 사랑해요, 기태 씨.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부부로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깊고 진실했답니다. 새벽 3시 기태 씨는 제 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저는 그의 팔에 안겨 있었고 잠결에 그의 허벅지를 감싸고 있었어요. 달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기태 씨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한동안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괜찮아요?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어요. 네, 그냥 내 부인을 보고 있었어요. 대답 대신 기태 씨의 입술을 찾았어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새벽의 키스는 이상하게도 더 뜨겁고 더 애틋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 같았어요. 사랑해요.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창밖으로는 동해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에요. 그들의 첫 번째 부부로서의 하루.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에요. 함께 나이 들어갈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오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들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소중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용기, 그것이 그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어요. 58배 저와 64세 그가 만난 것은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시련을 이겨냈고 이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강릉 작은 마을의 바다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지켜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